예, 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미국에도 보수주의자가 있고 진보주의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소 진보적인 색채,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예, 아주 핵심적인 정치인들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알린스키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민주당 주요한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사부, 멘토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이 바로 이겁니다. 레디컬 급진주의자여 일어나라 하는 이런 책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영향을 받았냐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그다음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알린스키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것은 194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여 년 전에 나온 책이죠. 버니 샌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시절 알린스키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학생운동 조직에서 활동했다. 오바마는 1980년대 시카고에서 활동할 때 알린스키 병법을 전수받은 바 있다. 힐러리는 졸업 논문으로 알린스키 모델을 분석하는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꽤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알린스키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삶을 파괴하는 체제와 기득권으로부터 권력을 쟁취하는 운동에 평생을 헌신했은 사람입니다. 빈민을 조직화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위해 싸우도록 했던 그의 행동은 사실 세계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중간계급을 조직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조직가를 훈련하는 기관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알린스키는 삶은 투쟁이고 투쟁하는 동안은 살아있다. 행동하는 한 나이가 끼어들 틈이 없다. 갑작스럽게 죽을 수는 있지만 조금씩 늙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거리를 걷다가 죽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활동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알린스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미래를 꿈꾸면서 불합리한 세계를 변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인류가 평화와 정의를 향해서 전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은 사회 변혁의 주체로 등장할 수 없다.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정치판 또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직화되지 않은 10,000명보다는 조직화된 100명이 그 10,000명을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빈곤과 무지, 타락으로부터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알린스키는 이 책에서 인민과 인민조직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알린스키가 말하는 그 인민을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 약간 번역을 하면은 인민은 국민이나 대중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민조직은 시민단체나 시민운동단체로 읽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린스키는 인민의 공통의 목표를 깨닫고 스스로 권력을 쟁취하는 토대가 인민조직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알린스키는 1930년대 시카고의 악명 높은 빈민촌인 백 오브 더 야드로 갔습니다. 소설 정글의 무대이기도 한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에는 열악한 노동 조건에 장시간 노동을 했던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던 이주 노동자들이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을 믿고 협력함으로써 마침내 더 나은 삶을 쟁취하도록 한 것이 조직가로서의 알린스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린스키는 이상주의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인민에 대한 어떤 환상도 배척했습니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부도덕한 세상에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또 인민을 이상화하면 비로한 인민의 삶을 보고 금세 좌절하며 인민을 비난하는 태도로 돌아서기도 십상입니다. 알린스키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세계를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계의 간극을 인정해야 이상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지금 여기에서 변화를 이루어내는 현실적인 사고와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성에 대한 알린스키의 주장은 현실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린스키는 도덕성이란 특정 시점에서 개인이 점하고 있는 위치의 합리화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권력과 자원의 보유 정도에 따라 도덕적 원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지 않는 세계, 실업, 빈곤, 무지, 편견, 야만, 불신이 없는 미래를 그린다는 점에서 알린스키는 불가능을 꿈꾸는 이상주의자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발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여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한 것이 알린스키입니다. 알린스키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고상한 지적 논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쟁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란 존재하지 않고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 그 자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평등, 정의, 자유, 인간, 삶의 소중함이라는 가치와 그리스도교 및 민주주의 전통이 제기한 모든 권리와 가치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수단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가치들에 위배되는 것들을 투표로 정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알린스키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실천할 핵심적인 조직으로서의 인민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고민을 묻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화의 핵심은 인민조직의 지도자들입니다. 인민조직의 지도자는 현지 주민들이 지도자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토박이 지도자들의 지지와 협력이 없다면 인민조직 건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가는 이들 토박이 지도자를 잘 식별해야 합니다. 토박이 지도자들은 외부 세계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외부인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들은 우리 주위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 주민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지역 사람들이 조언을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가 상담하고 의견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토박이 지도자들이다. 조직가는 이들을 알아내고 이들과 대화하며 이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조직가는 외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사회에 들어가면은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 누가 영향력이 있고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는 이미 교회나 스포츠 클럽이거나 동호회, 봉사단체, 정당 등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들 조직들은 인민조직에 적대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견제와 또는 질시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가는 지역에 있는 다른 조직들, 기왕에 있는 앞선 조직들을 좋아하지 않거나 또는 적대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알린스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조직가는 자신과 마찰을 빚고 있는 현지 조직이 민주적인 생활 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들 단체들과 함께 인민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 단체들이야말로 인민조직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 적대시하지 말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기왕에 있는 그런 조직들이 인민조직의 풀뿌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역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념을 위해서 싸웁니다. 이 인민조직이라는 것은 투쟁하는 조직이다. 인민조직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는 모든 악에 대항해서 전투를 벌이는 데 있다. 인민조직의 건설은 새로운 권력 집단의 건설이다. 인민조직의 건설은 기존 권력에게는 위협이 된다. 인민조직이 벌이는 전쟁은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악에 대항하는 전쟁에서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죽음이냐 삶이냐 둘 중에 하나다. 비타협적인 투쟁과 적대적인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희망이 없는 신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민조직은 인민이 자신의 희망을 성취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통해 자신들을 막아온 모든 제한과 장벽을 무너뜨릴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인민의 승리는 지연될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에 비해 유럽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전투적인 노동조합과 협동조합과 지역에 깊이 뿌리막은 종교가 있었긴 했지만 파시즘과 전쟁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발발했습니다. 조직 종교, 조직 노동, 그리고 수많은 단체들이 파시즘의 발흥과 전쟁을 막는 데는 무능했다는 것이죠. 인민조직에 단결된 노력만이 평화와 안전, 행복과 희망을 보장한다는 것을 유럽의 현대사를 보면서 배워야 한다. 그들을 대변하는 다양한 조직을 모두 포괄하는 넓고도 깊은 인민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인민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로서 평화와 안전, 행복과 희망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인민조직의 활동을 마치 성전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린스키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민조직의 투쟁은 절대 선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린스키의 소신과 헌신, 대중을 조직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과 진지한 노력 등은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대중활동가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옳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타협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신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전체주의 역사적 과오를 다시 보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도 되고 조금은 섬뜩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 레디칼 급진주의자여 일어나라는 잘 읽고 잘 소화해야만 하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린스키가 가졌던 문제의식, 그리고 알린스키가 구사했던 전술들, 이런 것들은 이념을 떠나서
대중활동가라면 누구라도 좀 배워야 되고 학습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고민해보고 어떤 시사점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알린스키 레디컬 급진주의자여 일어나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